새로 출범한 정부에서 기후에너지부를 만든다. 신설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죠. 그런데 지난 2018년에 이미 기후에너지과를 신설한 지자체가 있었습니다. 전국 최초였는데요. 기초지자체로서 정말 놀라운 기후대응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의 기후에 나오신 많은 전문가분들이 좋은 사례로 이곳을 자주 언급했습니다. 박승원 광명시장님 모셔서 기후전담부서와 기후대응의 효율성 여쭤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광명시장 박수원입니다. 한 2년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네. 기후에서. 그래요. 여러분 시장님이 나오셨으니까 퀴즈 정답을 제가 밀어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정답을 바로 맞히고 가겠습니다. 도시 이름 맞히기였는데요.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기후에너지 전담부서인 기후에너지과를 신설했습니다. 2020년에는 수도권 최초로 기후에너지센터를 설립해서 탄소 중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도시인데요. 시민 중심의 기후의병 활동으로도 유명하죠. 이 도시는 어느 도시일까요? 하는데 아까 이미 정답이 막 들어오고 있지만 1번 광명시, 2번 무진시. 시장님께서 정답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죄송합니다. 예, 1번 광명시입니다. 네. 항상 저희가 퀴즈 정답은 하면 나오신 분들이 다 이렇게 네. 웃으세요. 네. 이걸 왜 하고. 재밌네요. 네, 저희 200% 만점이 목표인 퀴즈라서. 광명시장님 요새는 이렇게 유명한 분들 AI에 물어보면 어떤 분인지가 쭉 뜨잖아요. 그래서 광명시장님을 AI에다 물어봤더니 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기후 찐명 이 키워드로 나오던데 열쇠말로.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시장님이 이렇게 자치단체장인데 정치색을 너무 세게 드러내시는 거 아닌가 했습니다. 네. 대선 때 찐명, 비명, 신명, 친명 막 나왔었는데 네. 시장님이 말씀하신 기후 찐명은 어떤 의미일까요? 광명시가 기후 찐명 도시라는 거죠. 아, 그 그러니까 명이 광명의 명입니까? 예. 아. 기후 문제만큼은 진심을 다해서 진짜로 열심히 일하는 광명시. 시민들이나 공직자들이나 모두 기후 문제 관련해서 정말 열심히 활동하시거든요. 그래서 기후 찐명이라고 이렇게 AI가 이름을 붙여준 것 같은데요. 광명 시민들이 정말 열심히 하세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8년도에 기후 에너지과 만들고 또 센터도 만들고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 사람들이 명칭도 생소하고 도대체 탄소 중립이 뭐냐 이런 일을 정말 많이 하셔서 첫 해에는 정말 교육을 많이 진행했어요. 교육을 많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네. 시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많이 참여하게 됐고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사업 기후 문제와 관련돼서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설치부터 일반적인 시민들의 에너지를 절약하는 텐텐텐 운동부터 매월 10일 밤 10시에 10분간 소동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네.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제도 지역의 무슨 행사에 갔더니 어느 시민께서 요즘 탄소 중립 하는데 그 교육을 더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시민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 삶의 일상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어떤 지혜, 지식으로 갖고 살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높으신 것 같아요. 네. 진짜 여름이 이렇게 안 더웠는데 겨울이 네. 이렇게 안 추웠는데 하면서 네. 피부로 느끼게 되니까 시에서 적극적으로 기후 대응을 한다는 게 시민들한테도 많이 든든하고 의지가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새 정부에서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한다 하니까 네. 좋다 하고 찬성하는 쪽도 있지만 이게 과연 효율적일까? 네. 정권 바뀔 때마다 부처를 만들었다 없앴다 그러면 되겠냐 이런 네. 시선도 있는데요. 시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일 수 있는데요. 저는 적극 엄청 찬성합니다. 네. 진작에 했었어야 하고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고 공약도 했는데 이건 과연 할까라고 사실 저는 거꾸로 의심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기후에너지부의 장관 후보자로 김성한 국회의원을 이렇게 내정을 했잖아요. 네, 환경부 정말 장관. 잘한 거고요.
근데 사실은 그 김성환 의원이 국회에서 기후 에너지 관련된 특위도 만들어서 활동도 많이 하시고 정말 진심으로 그야말로 그분들 기후 찐 김성환 의원인데 그분이 내정돼서 정말 다행인데 문제는 뭐 향후에 어떻게 논의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기후 에너지와 관련된 일들이 환경부에서도 하고 산자부에서도 하거든요. 네. 근데 환경부 사실 많이 규제하는 데고 그 또 산자부는 많은 이제 어떤 이런 사업들을 벌리는 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서 갈지 아니면 또 다른 형태로 할 건지 잘 모르겠는데 좀 국정기획위에서 논의하겠죠. 이번에 잘 논의를 해서 이것이 체계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으로는 중앙정부에서는 이 정책을 최대한 좀 많이 생산을 해서 이것을 기업 위주로 좀 뭔가 강력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드라이브를 걸고 지방정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현장 단위에서의 많은 정책들을 내려주고 거기에 관련된 일할 수 있는 인력, 재정을 최대한 확충을 해줘야 실제로 시민들이 국민들이 참여해서 이 일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저는 중앙정부도 중요하지만 지방정부가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후에너지부를 꼭 신설해서 지방정부와 함께 이 일들을 실행해야 저는 탄소중립 시대를 빨리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성환 장관 후보자님이 시장님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힘이 나겠습니다. 저 지금. 개인적으로 친해요. 또 그런 인연도 있으시고요. 아니요, 그분이 관심사가 같으니까. 관심사도 그쵸? 같고 저랑 살아온 이력도 좀 비슷해요. 그분이 그 서울시에서 노원구 구의원도 하셨고 네. 서울시 시의원도 하셨고 구청장도 구청장 하셨고, 하셨잖아요. 네. 저도 광명 시의원, 경기도의원, 그러네요. 광장 거주했기 때문에 이런 현장 중심의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비슷한 사고를 갖고 있죠. 아하, 그게 대통령님하고도 통할 것 같아요. 시장, 그럼요. 도지사 거쳐서 대통령을 가셨던 거니까. 이게 현장에서 일을 실제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해봤던 사람들은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거든요. 네. 안 돌아가는 이유가 뭔지 잘 돌아가서 어떻게 거기에 동력을 세울 것인지에 대한 명확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가 이 정책을 굉장히 현실에 맞게 잘 추진할 거라고 봅니다. 현장 단위 정책을 해본 네.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궁금한 게 광명시에서 기후에너지과를 먼저 신설해서 운영을 해보셨잖아요. 네. 이제 기후에너지부를 만들려고 하는 중앙정부를 향해서 광명시에서 먼저 그런 기후에너지과를 운영해 보니까 어떠셨나요? 그 운영하는데 성과나 뭐 효과나. 처음에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아, 첫 번째가 용어 문제. 특히 이제 뭐 에너지 제로 에너지 건축물과 관련해서 용역을 했는데 그 용어가 너무나 생소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분야에 대한 공무원 교육부터 시작하고 네. 그리고 이제 주민자치위원들 통장님들에 대한 교육도 진행하면서 시작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이러한 탄소 중립 시대 기후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과 관련해서 좀 정확하게 국민들이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을 중앙정부가 체계적으로 지방정부와 함께 할 수 있는 전략들을 짜주는 게 필요해요. 네.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작년에 아제르바이잔에서 그 COP 총회할 때 네. 갔다 왔는데 아, 네. 그때 누굴 만났냐면 일본의 그 기후 위기를 대응하는 지방정부협회 회장을 만났어요. 근데 아. 일본에서는 한 100개의 지방정부를 정부가 지정을 했어요. 선정을 해서 이 지방정부들이 이런 탄소 중립과 관련된 정책을 잘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고 점검하고 확인하고 평가하는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체계적으로. 네. 이런 일들을 저는 그 기후 에너지 정부가 만들어지면 지방정부와 협력해서 이 일들 해나가면은 우리 지방정부의 공무원들 정말 우수한 그렇죠. 자원들이거든요. 시민들과 함께 이 일들을 정말 잘 진행해 나갈 거라고 봅니다. 네. 기후에너지과를 신설해서 업무를 하시는데 상부에 있는 중앙정부에는 해당되는 부처가 없으니까 네. 이게 각 지자체에서 알아서 할 수밖에 없었는데 기후에너지부가 신설이 되면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고 보시는 거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한 가지만 좀 더 비판적 관점으로 네, 바라보면 저희가 이 사업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관계된 전문가들하고 토론회도 하고 여러 가지 영역 연구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난 정부에서
이 탄소중립 정책과 관련해서 좀 가장 어떤 문제가 있냐라고 생각했더니 각 부처에서 중복된 사업을 진행하는데 공모 사업 위주로 진행한다는 거예요. 공모 위주로. 공모 위주로 중복된 사업을 진행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체계적으로 이 진행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단기, 뭐 중기, 장기를 내다보고 이것이 하나의 좀 뭐라고 하지 그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속 가능 도시로 가기 위한 전략들을 잘 세워나가야 우리 기업도 살고 시민도 살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앙정부가 체계적으로 기후경제부가 기후에너지부가 그 일을 해 나가야 된다고 봐요. 네. 잘 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네. 네. 컨트롤 타워가 없으니까 각자 네, 네. 부처에서 공모 사업만 그렇죠. 막 비슷하게 중복되게 맞습니다. 하더라 이거죠. 네. 기대가 되네요. 어떻게 바뀔지. 그 시장님께서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이 기후 에너지과 하면서 이 사업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용어도 생소해 하더라 그랬는데 최근에 에너지 자립률이 140%가 넘었어요. 100%가 아니라. 그래서 제로 에너지 건물 최고 등급을 받은 어린이집이 광명에 있습니다. 이 어린이집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시장님? 이곳이 선거할 수 있었던 이유를 하나 말씀을 드려야 네. 이것을 듣는 이제 뭐 시청자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 사업을 이렇게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네. 녹색 건축물 지원센터를 제가 만들었어요. 아. 녹색 건축물 지원센터 만들고 거기에 센터장을 임기제로 전문가를 모시고요. 채용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이 일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런 그린 그 리모델링 건축물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왔고 네. 이번에 저희가 그 130% 에너지 자립률 이런 이제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좀 만들었는데 광명에 소아 어린이집이라고 있어요. 이게 만든 지가 좀 꽤 됐는데 소아 어린이집. 예, 소아 네. 어린이집. 여기에 131%의 에너지 자립률을 이렇게 기록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그 최고 등급인 플러스 등급을 받았습니다. 네. 예. 근데 요거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어린이집에 태양광을 설치를 했어요. 네. 태양광을 설치해서 거의 재생에너지를 쓰고 있는데 필요한 전기를 생산하고 또 약 31%가 남는다는 거거든요. 이 생산된 전기를 한전에 먼저 보냅니다. 보내고 나중에 어린이집에서 이 전기를 쓰면 미리 보낸 전기량만큼 전기 여기서 차감하는 거거든요. 아하. 이런 형태를 상계 거래라고 합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렇게 현재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올해 플러스 등급은 이제 1월달에 제도가 개편된 이후에 신설된 최고 등급이기 때문에 전국 지자체 최초로 최초인가요? 아하. 공공 건축물 제로 에너지 건축 최고 등급을 받게 된 겁니다. 광명시가 그야말로 탄소 중립 도시의 대표적인 선례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우리 사부에서 박승원 광명시장님과 광명 이야기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분을 시장님이라고 그냥 말씀드리기에는 좀 아깝죠. 기후행동가 이 표현이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기후행동가 박승원 광명시장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아까 2부에서 네. 에너지 자립률 140% 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최고 등급 받았다. 이게 광명의 소아 어린이집이다 네.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게 그린 리모델링이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이렇게 그린 리모델링을 한 건물이 광명에 또 더 있나요? 다른 어린이집들은 또 어떤지 궁금하고요. 더 있습니다.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 총 어린이집만 13개를 했어요. 네. 최초에 한 것은 철산 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인데 여기는 3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어린이집들 쭉 13개 그동안 해왔고 이번에 에너지 자립 130% 한 것은 소아 어린이집. 네. 그래서 어린이집을 그 리모델링 할 때 그린 리모델링으로 해서 거기에 이제 전기도 이제 덜 쓰고 또 뭐 난방도 잘 되게 잘 되게끔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절감이 되는 거죠. 가스나 전기가 절감이 되고 재생에너지를 쓸 수 있고 이런 형태로 하는 거죠. 그 탄소 중립 관련해서 탄소 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게 건물이거든요. 네. 건물에서 가장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공공 건물에 대한 그런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도 광명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보건소를
공공 리모델링을 합니다. 네. 약 70억 들여서 하고 있는데 공모를 통해 가지고 예산도 지원받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 빠르게 공공 건축물에 대한 그런 리모델링은 다 할 생각이고요. 새로 짓는 건물들은 그런 제로에너지 건축물 기준에 맞춰서 다 짓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민간에서 이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빨리 이제 전환되어져서 가는 네. 게 필요하고 새로 아파트를 짓고 하는 것은 이런 그린 그 어떤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등급을 좀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여러 가지 일종의 뭐 용적률을 높여준다든지 이런 형태를 통해서 혜택을 주면서 혜택을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민간에서 뭐 적극적으로 좀 노력하는 시기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기후에너지부 생기고 전체적인 인식이 바뀌면은 광명시에서 그린 리모델링을 한다는 건 건물이 사용하는 에너지를 덜 쓰게끔 냉난방이 잘 되도록 이렇게 그렇죠. 이제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는데 또 재생에너지도 자체에서 생산할 수 있게 태양광을 하고 그러면은 사용하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소아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그렇죠. 생기고 예. 그런 거군요. 네. 공공건축물을 모두 다 리모델링 하신다고 하니까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명시에서 이런 에너지 재생에너지 사업만 잘 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지난번 홍수나 폭설로 집을 잃은 분들이 나오시잖아요. 해마다. 그 임시 거처를 천막이나 체육관에서 지내게 하시지 않고 잘 지은 다세대 건축물을 임시 거처로 제공을 했습니다. 이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시고 이런 정책을 시작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안전주택이란 이름으로 해서 네. 이제 화재가 나거나 또 지난번 폭설로 이렇게 그 갈 곳이 없는 분들은 맞아요. 지난 여기 겨울에 임시로 거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3달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본인의 네. 희망에 따라서 지금도 얼마 전에 화재가 나서 그 여기 들어와서 거주하고 계신 분도 네, 계시고요. 네. 얼마 전에 광명에 신안산선 붕괴 맞아요. 사고 있었잖아요. 그런 일 있었죠. 거기 인근 이제 주택가에 이렇게 일부 분들이 피신해 있는데 그분들도 일부 그 안전주택에 예, 계시고요. 거주한 적도 있었고 네. 지금 나가셨어요. 네, 네. 그리고 지난 겨울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폭설. 폭설,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셨던 분들 그분들 몇 분 여기 와서 거주했다가 다시 돌아갔는데 아하. 이거를 처음 생각하게 된 거는 제가 시장 되고 나서 1년이 채 안 돼서 화재 난 지역을 제가 갔었어요. 광명이요. 예, 화재가 나서 갔는데 그 노부부 두 분이 사시는데 화재가 나서 좀 못 있을 거잖아요. 근데 바로 인근에 경로당에 이제 피신해 계신 거예요. 근데 네. 경로당에 하루 이틀은 주무실 수 있는데 계속 있기는 불편하다. 그래서 이제 가족을 이렇게 알아보고 했었죠. 그 다음에 또 화재가 났는데 그분은 또 갈 데가 없어가지고 한참 전전긍긍하고 이런 걸 봤어요. 그래서 야 이분들을 위한 그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안전주택을 만들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제가 그 지시사항을 내려서 네. 다 찾아봤어요. 우리 뭐 공공청사 부지도 다 찾아봤는데 도저히 없어서 결과적으로는 작년에 하나 샀습니다. 새로 네. 지은 빌라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나서 협의해봤더니 매매하겠다고 그래서 그 건물을 사가지고 거기에 지금 이렇게 안전주택에 이런 분들이 임시 거처 장소를 이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진짜 광명 시민들이 많이 든든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8761님 새싹 문자로 박승원 광명시장님 반갑습니다 하고 문자 주셨는데요. 네, 이번에 또 안전주택에서 말씀하시니까 또 장마철 앞두고 홍수 이재민 어떻게 날까 고민들이 많을 텐데 이재명 대통령이 딱 대통령 당선되고 하루 이틀 지나고 바로 지시가 내려오는 게 그 곳곳에 막혀 있는 빗물관 이거 다 뚫어라 지자체에서 야 역시 지자체 단체장 출신이어서 저것부터 딱 챙기시나 보다 했는데요. 기후 대응에서 시설물 크게 짓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빗물관부터 뚫어라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광명에서는 미리미리 잘 하셨을 것 같아요. 이런 건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들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그런가요? 그럼요.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이틀 후에 6월 5일 날 이재명 대통령께서 치안 안전 대책 점검회를 했어요. 네.
그때 제가 그 회의에 참석했거든요. 아, 네. 네. 그때 참석해서 대통령께서 하나하나 짚어나가는 것을 봤는데 그때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기 전에 사전에 안전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빗물바지에 거기에 이렇게 낙엽 이런 게 쌓여 있으면 이게 하수구물에 빠지지 않으면 그게 바로 주택가로 침수하게 되잖아요. 그럼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그걸 사전에 점검해서 걷어내는 작업부터 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 예측 가능한 곳에 미리 대처를 해야 된다. 네. 작년에도 사고가 났고 재작년에도 무슨 안전에 문제가 생겼으면 그곳을 미리 점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예측된 곳에 또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그 담당 직원한테 있는 거다. 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전에 안전대책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는데 우리 광명시는 이 빗물바지가 14,500개 정도 됩니다. 14,500개요. 예, 그래서 이미 거기에 인력을 동원해서 이미 다 이미 예. 다 준설을 하고 아. 깨끗하게 정리를 다 한 상태고요. 예. 그리고 광명에는 안양천과 목감천이 있는데 목감천은 비가 올 때마다 범람을 좀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네. 그 지대가 좀 얕아서 3년 전인가 비가 많이 와가지고 반지하 많이 잠겼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대책으로 저희가 반지하에는 차수벽을 설치해서 물이 안 들어가게끔 하는 그거를 전소조사에 설치를 지금까지 한 500개 정도 했는데 아. 예, 건물 주인이 동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동의를 안 해주면 계속 저희들이 설득하고 해서 지금 거의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전에 안전대책들을 저희가 꾸준히 해나가고 있는데 시 행정 중에 네. 국가 운영 중에 전 첫 번째가 안전이라고 생각해요. 안전이요. 제일 중요한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아니겠어요? 이것에 실패하면 아무리 일을 잘해도 소용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항상 우리 공직자들한테 안전이 우선이다라고 항상 강조하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은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아, 네. 그래요. 이게 지금 한 번 사고 난 데서 또 사고 나는 거는 대책을 제대로 못 세운 거다. 지금 말씀을 그렇죠.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그 지역은 원래 저지되고 원래 작년에도 물에 잠겼어. 이렇게들 생각하기 쉬운데 행정은 거기서부터 챙겨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그리고 여러분 광명에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넷제로 카페라는 게 있대요. 이게 일종의 기후 카페인데 넷제로 카페 이건 어떤 걸까요, 시장님? 말 그대로 넷제로 다음 세대는 이제 탄소 제로 아, 시대를 만들어 가자라고 네. 해서 넷제로 카페인데 이 넷제로 카페가 현재 광명 14곳이 운영되고 있어요. 근데 이 14곳이요. 넷제로 카페가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커피 마시는 카페도 있지만 도서관도 있고 아 그런가요? 뭐, 카페에서 커피만 마시는 줄 알았어요. 이제 네. 무슨 뭐 문화 공간도 있고 그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뭘 하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말 그대로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은 그 카페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사용한다거나 아, 그리고 전기를 최대한 줄인다거나 네.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내가 이 카페를 운영해서 실행하겠다라고 시하고 약속을 하고 하면 최소한 거의 재료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방식이거든요. 네. 그리고 식당 중에서 이런 데 있어요. 그러니까 채식을 체험하는 식당. 네. 그러니까 그 채식 중심으로 하는 식당이 있거든요. 그 식당에서는 왜 채식이 중요한지를 시민들한테 교육을 하고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게끔 하고 그런 이제 넷자루 카페로 거기를 시작하는 거죠. 도서관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거기에서 그 관련된 넷제로와 관련된 교육도 하고 또 도서관에서요. 예 작은 도서관 같은데 네, 작은 네, 도서관 있잖아요. 네. 그런 곳을 지정해서 넷제로 카페를 운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최소한의 시는 재료비만 들고 그분들이 다 일종의 강사 역할도 하시고 그 카페나 또 식당 운영하는데 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일석삼조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그러면 이게 굉장히 자발적인 시민들의 참여가 더 일어날 수 있도록 시에서 잘 지원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넷제로 카페가 점점 늘어나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역할인데 아하. 결과적으로 이 사회를 주도하고 만들어가는 것은 사실 시민들이거든요. 그 시민들의 주권자적인 의식을 가지고 점점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나갔을 때 하나의 도시가 바뀌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두고 시민 주도의 이런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시가 그런 어떤 거점을 마련해주고 그런 기반을 조성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아, 그럼 넷째로 카페가 카페만 있는 게 아니라 도서관도 될 수 있고 뭐 식당 같은 식당도 될 수 있고 문화공간 어디든 될 수 있고 그렇죠. 예. 시민들의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그렇죠. 하면서 예, 예. 그 넷제로라는 게 탄소를 쓰는 만큼 생산해서 배출과 그게 배출이 0이 되도록 그렇죠.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넷제로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네. 이런 탄소 중립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이제 기후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 넷제로라는 용어를 잘 이해하고 많이 있습니다. 쓰죠. 그래요. 그 언젠가 시장님 재작년인가 오늘의 기후 나왔을 때 처음 기후 의병 얘기 그때 네. 해주셨었는데요. 네. 이 넷제로 카페에서 기후 의병 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시겠어요, 아무래도. 기후 의병으로 등록하신 분들이 이제 광명에 15,000명이 15,000명이요. 넘어요. 와. 그러니까 그분들 중에서 이 넷제로 카페에 참여하시는 분이 있죠. 있고 제가 최근에 그들 중에서 일부를 제가 기후 의병장으로 이렇게 임명하신 분이 있어요. 네. 일종의 이제 그런 넷제로 카페 활동을 한다거나 기후 강사 활동을 한다거나 네. 이런 봉사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 많이 이런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들 분들. 한 10여 분 모셔서 기후 의병장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10분 모셔서 간담회도 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활성화할까라고 하는 토론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더 많은 일종의 좀 권한도 좀 드리고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역할을 많이 좀 주기도 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박승현 광명시장님과 대화하면 참 흥미로운 게요. 보통 시민들이 자치단체에 이렇게 탄소 절감하는 정책을 해주세요 하고 막 건의하고 제안하고 건의하고 해서 이제 조금 바뀌고 이러는 네. 얘기들을 듣는데 광명시는 시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기후 행동가로 행정을 하시니까 시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크게 있구나 하는 걸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광명이 그러면 이번 하반기 계획과 목표요. 탄소 중립을 이루려는 올 하반기 계획과 목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1.5도 탄소 중립 포인트제라는 걸 운영을 해요. 1.5도 탄소 중립 예, 예. 포인트제. 예. 그게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일상에서 탄소 중립 활동을 하면 포인트를 쌓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회 용기를 가져가서 배달을 직접 한다든지 예, 걷기를 어느 정도 했다든지 네. 자전거를 이용했다든지 쓰레기를 뭐 분리수거했다든지 이런 다양한 이제 탄소 중립 활동을 하면 그것에 대한 어떤 확인이 되어지면 포인트를 줘요. 그래서 네. 최대 1년에 10만 원까지 지역화폐로 돌려드리거든요. 아, 10만 원까지요. 네, 그거를 명칭을 이번에 바꿨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자 이러니까 어려워해서 탄소 저금통을 바꿨어요. 아, 탄소 저금통. 네, 그래서 탄소 저금통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이걸 좀 더 활성화하고 품목도 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활동하면 이제는 탄소 저금통에 이렇게 돈이 착착착착 쌓이는 겁니다. 아하. 이런 홍보 활동을 좀 많이 하고 현재 있는 탄소 중립 센터를 1.5도 기후 의병 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해서 의병 지원센터. 네, 그래서 이 등록한 15,000명에 대한 활동을 적극적인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져가려고 그래요. 저는 시 행정에 있어서 최종적인 궁극적 목표는 처음에 정책을 시민들과 함께 준비하고 실행하는 건 처음에 시에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시민들께서 다 직접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5도 기후 의병에 가입한 분들한테 이 실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올해 11월 달에 광명시가 처음으로 기후주간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행사인가요? 한 3일 동안 진행하는데요. 2박 3일이요. 와. 3박 4일 정도 3박 진행합니다. 4일이요. 그렇게 진행하는데 이 기후주간 행사에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해서 다 꺼내놓고 아하. 소개하고 실천하고 전문가 초청해서 토론도 하고 기후 영화제도 하고 토크 콘서트도 하고 또 탄소 중립 관련된 기업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나 다 와서 전시회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후주간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거대한 기후 문화제네요, 완전히. 그렇죠. 네. 의회가 도와줘가지고 올해 저희가 예산 2억을 세웠거든요. 아하. 그래서 하여튼 그 지자체에서 하고 우리 자랑할 만한 거는 와서 여기서 발표도 하고 네. 토론도 하고 전시도 할 수 있도록 할 거고 우리 광명시에서
기후와 관련돼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단체, 기업, 시민들은 와서 한 자리에 모여서 그것들을 공유하고 발표하는 이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말 이 기후 문제가 네. 남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네. 모두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감을 좀 확대하고 네. 실천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그래서 기업이 더 이것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기후주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1월에요. 네. 네, 저희도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거기. 네, 그리고 현장 라디오 방송도 오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초대를 해주시면 저희가 네. 비가 오든 뭐가 네. 번개가 치든 반드시 가겠습니다. 네. 그 저희 기후행동 기회소득이라고 경기도에서 하는 앱에서 6만 원까지 되는데요. 그럼 그거 광명 광명시에서 시민들은 배워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진행했고 네. 경기도가 그걸 투여하는데 시스템은 우리보다 좀 잘 만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시스템 비용이 많이 들어갔고 네. 우리는 조금 들어가서 그런지 그래서 우리 시스템을 좀 참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좀 더 돈 들여서 확 좀 잘 만들려고 그래요. 예. 그러면 광명 시민은 경기도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에서도 6만 원 포인트를 받을 수 있고 광명에서 하는 것에서도 또 10만 원 지역 화폐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오, 경기도의 그 행동 좋다. 기후행동 네. 그 포인트 받는 거 있잖아요. 예. 31개 시군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가 어딘 줄 아세요? 광명인가요? 광명시입니다. 야. 그 왜 그런 것 같아요? 이미 지역 화폐를 그거 해봤으니까. 우리가 먼저 해봤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 사용률이 1위가 예, 되는. 광명시 1위입니다. 아직도 1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확인했을 때 1위였는데. 네. 자, 아유 광명 시장님하고 시민들은 이렇게 현명하고 똑똑하고 위대한 시민이십니다. 그래서 박승원 시장님을 계속 선출을 하는 거겠죠.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시민들의 시민 의식이 높으니까 네. 기후 행동가 시장님을 계속 뽑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아쉽게도 시간이 이만큼 지나갔는데요. 끝으로 시장님께서 청취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뭐든 말씀해 주세요. 우리 광명시처럼 광명시가 기후 찐명 도시로 하고 있는 찐명,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모든 시민들이 종교 시청자들이 기후 찐명처럼 다 네. 기후 시민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후 행동가로 다 함께 생활하다 보면 다음 세대들한테 뭔가 더 좋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지 않겠어요? 네. 차가운 지구를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지구 위기가 걱정이야 이렇게 걱정하는 사회가 아닌 편안하고 행복한 사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 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함께 기후 문제에 대해서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광명에서 정원 박람회 할 때 오늘의 기후가 갔을 때요. 네. 그때 이거 어떻게 이렇게 시민들이 많이 모이셨을까 하고 좀 놀랐거든요. 이번 11월에 하는 광명시 기후주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규모 시민 참여 행사도 어떤 분위기에 많은 분들이 모이실지 또 기대가 되네요. 오늘 기후 행동가 정치인이나 행정가라고 하기에는 좀 아까운 분입니다. 박승원 기후행동가 광명시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시장님 정말 바쁘실 텐데 일도 많고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네. 또 나와주세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